너무 열심히 해줘서 좋고 벌써 6번째 경기랑 해서 지지 않아요. 여자친구 보고 싶고요. 우리는 하나다. 저희는 하나니까 원팀. 한 경기에서 이렇게 많은 오심은 처음 봤습니다. 오랜 세월 축구를 봤지만 화면의 장면은 보통 10번 중 9번은 PK가 선언되었던 순간입니다. 만약 저 장면이 PK가 아니라면 골키퍼가 페널티 라인 안에서 공격수의 다리를 차징하는 기술이 정당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축구에서 득점의 비율은 줄어듭니다. 골키퍼의 손보다 한국 선수의 발끝에 공이 먼저 닿았고 골키퍼는 한국 선수를 넘어뜨렸습니다. 100% PK가 맞습니다. 가끔 휘슬을 잘 불지 않는 심판이 있습니다. 양 팀에게 동등한 조건이라면 능력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공정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기 한국 선수의 퇴장 상황, 파울 지역보다 한 칸 앞에서 찼던 일본의 프리킥, PK 오심까지 합쳐 절대로 이길 수 없던 경기였습니다. 축구를 넘어 아픈 이유는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 17세 이하의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3대0이란 결과만 보면 완패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정확히 퇴장 전 상황까지 한국은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3골 차로 질 경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은 경기를 했고 개개인의 기술, 역량에서도 한국 U17 대표팀은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퇴장 선언은 양팀의 희비를 완전히 바꿔버렸고 연속된 오심은 3골 차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보지 않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번 대회 일본 경기만 4경기를 맡은 몽골차이 주심의 판정은 신기할 정도로 일본에게 유리했습니다. 이번 대회 일본팀은 과거의 팀들처럼 기술과 패싱 능력에서 뛰어났지만 역시나 피지컬에서 다른 아시아 팀들에게도 자주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몽골차이 주심의 휘슬은 4경기 내내 일본의 약한 피지컬에 보호막을 씌워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심판 판정에 대해 가능하면 발언하지 않는 편이고 지난 U20 월드컵에서 연속되는 한국 선수의 퇴장 선언에도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의 경우 제가 본 역대 최악의 편파 판정이었고 연속되는 대회에서 한국에게 불리한 심판 판정은 심각한 수준의 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U20 월드컵에서 여러 번의 한국 선수의 퇴장이 나왔고 심판의 성향에 따라 충분히 레드카드가 나올 만한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에게는 같은 판정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에게 무능력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양팀 모두에게 무능력하면 축구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 축구에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까요? 판정과 한국 축구 외교의 역사는 특이할 정도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열리는 아시안컵 개최를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한국 축구의 발언권은 약소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한국 대표팀이 피파 주관 대회든 AFC 주관 대회든 심판 판정이 유리하거나 공정했던 경기의 빈도는 극단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번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10층 이강인, 김민재가 포함된 대표팀은 63년 만에 우승 탈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과 함께 처음 출전해 앳된 얼굴을 보였던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임하는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기 양상에선 브라질, 아르헨티나라도 상대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선수와 코칭 스태프의 역할은 경기입니다. 하루의 경기를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축구 행정가들의 역할도 뚜렷이 존재합니다. 경기장 선수들이 심판 판정에 희생당하는 축구는 보고 싶지 않으며 언젠가 축구장에서 가장 먼저 AI로 대체되어야 할 포지션은 심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you